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가 조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 뉴욕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륙 직후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 심지어 교통 단속만으로도 체포하는 지역이 사법당국들이 본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금까지 17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 전역에 내려진 소각 금지령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불길에 무너진 건물이나 부상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사기 문자가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전국에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통행료 미납 문자는 사기성 메시지로 운전자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됨에 따라 9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간을 새벽 3시로 조정하거나 취침 전 시계 바늘을 1시간 앞당겨 놓으시면 됩니다.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묘사한 대규모 연극 공연이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 전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은 교회 연극으로 시작한 더 소는 현재 40명이 넘는 공연자들이 등장하는 무대로 발전해서 공중고개사, 무용수, 배우와 음악가들이 어우러져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아칸소 샌더스 주지사가 K-12 공립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학생들의 우울증과 불안, 자살률, 학업 부진이 급증했으며 그 원인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라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복음주의 연합단체들이 3월 한 달 동안 이슬람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했다면서 문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가 조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 뉴욕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륙 직후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항공기 점검을 위해 회항을 결정했고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해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129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종전 구상에 우크라이나가 공개적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동맹이나 우방을 길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일방주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 심지어 교통 단속만으로도 체포하는 지역이 사법당국들이 본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로부터 서류 미비자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경찰당국은 2개월 만에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 13개의 사법기관들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사상 최대 서류 미비자들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단속에 앞장서려는 레드스테이트 지역들의 사법기관들에게 이민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287 G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합의를 체결하고 치안 활동이나 범죄 수사, 심지어 교통 단속 시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로 급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금까지 17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지난 2일 산불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전역에 내려진 소각 금지령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불길에 무너진 건물이나 부상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우아리 국유림 등 4개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일 오후 기준 산불은 3분의 1 정도가 진압됐고 풀크 카운티 남서쪽 트라이온에서는 불길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으로 이들 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사기 문자가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전국에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통행료 미납 문자는 사기성 메시지로 운전자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 같은 통행료 미납 문자가 특히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텍사스 등에서 운전자를 겨냥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거짓된 긴박감을 조성하고 특정 날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을 물거나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수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 전자 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 신고제도 이용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전자입국 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전자 여행 허가 등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됨에 따라 9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간을 새벽 3시로 조정하거나 취침 전 시계 바늘을 1시간 앞당겨 놓으시면 됩니다.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국무부가 약 600억 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해외 원조 관련 보조금의 92%를 삭감한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하면서 기독교 난민 및 인도주의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단이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국제개발처와 국무부의 보조금 및 계약 약 1만 건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남아있는 보조금은 약 500건의 사업과 약 2,700건의 국무부 사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월드릴리프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삭감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드릴리프는 이러한 보조금 종류는 식량 안보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필수 서비스에 위협을 가하면서 이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복음주의 연합단체들이 3월 한 달 동안 이슬람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독일 복음주의 연맹의 프랭크 하인리히는 기독교인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했다면서 문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묘사한 대규모 연극 공연이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 전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은 교회 연극으로 시작한 더 소는 현재 40명이 넘는 공연자들이 등장하는 무대로 발전해서 공중고개사, 무용수, 배우와 음악가들이 어우러져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안무와 음악, 최첨단 시각 효과를 결합한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전에 없던 방식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자 존 볼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칸소 샌더스 주지사가 K-12 공립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학생들의 우울증과 불안, 자살률, 학업 부진이 급증했으며 그 원인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약물 사용률이 51% 감소했고 공격적 행동과 문제 행동 50%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 대다수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신교 목사들이 세계 기독교 박해에 주목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93%가 지난 1년 동안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법에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또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돕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도로 조사됐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모처럼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